네, 안녕하세요. 몰입의 즐거움 12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 때문에 아내가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자주 가졌다고 수레하는 발명가 제이콥 레비노의 발언은 어, 일에 한 번쯤 몰두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을 하다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나는 만사를 잊고 거기에 푹 빠져들어 혼자가 된다. 그때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주위에 신경을 쓸 겨를이 도무지 없다. 그럼 자연히 사람들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만약 내가 발명가가 아니라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었다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았을 테고 식구들에게도 신경을 많이 썼을 것이다. 자기 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가정에 애착을 가지기 마련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말에는 상당한 진실이 숨어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람의 집중력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서 일단 어떤 한 가지 목표에 주의를 빼앗기면 다른 곳에 관심을 돌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두 차원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무시하면서 행복을 누리기는 어렵다. 일과 결혼했다고 보아도 감이 아닌 사람들은 대체로 이 점을 수긍한다. 그래서 이해심이 많은 배우자를 고르거나 시간 배분에 신경을 써서 운영의 묘를 살리려고 애쓴다. 라이너스 폴링은 자신의 경험을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나는 행운아가 아니었나 싶다. 우리 집사람은 자기 인생의 보람과 희열을 오로지 식구들, 그러니까 남편과 아이들한테서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내의 깊은 배려 덕분에 나는 집안의 대소사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집사람이 모든 문제를 도맡아 처리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연구에만 시간을 쏟아 부을 수 있었다. 하지만 폴링처럼 운이 좋은 사람은 드물고 특히 여성의 경우는 그런 행운을 누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좀 더 현실성이 높은 방안은 일에서 얻는 보상과 인간관계에서 얻는 보상의 의미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사람들은 입만 열었다 하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마음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남자는 더더욱 그렇다. 물론 결혼한 남자들은 가족을 위해 자기의 삶을 바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물질적 차원에서 보면 그것은 어느 정도 타당한 이야기다. 하지만 냉장고에 가득 들어있는 식료품과 차고에 세워둔 2대의 자동차가 화목한 가정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어느 집단에서든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힘은 대체로 두 가지다. 하나는 음식, 따뜻함, 신체적 보살핌, 돈이 제공하는 물질적 에너지며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목표에 관심을 기울여주는 정신적 에너지다. 부모와 자식이 사, 사고방식 또는 정서, 활동, 기억, 꿈을 공유하지 못하면 그들의 관계는 물질적 욕구의 충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간신히 유지된다. 그 경우 정신적 공감대는 원시적 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 점을 직시하려고 하지 않는다. 물질적 욕구만 충족시키면 가정은 저절로 굴러가기 마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듯하다. 비정하고 위험천만한 세상에서 따사롭고 포근한 영혼의 양식처가 바로 가정이라고 이들은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생활에서 나름대로 성공을 거둔 40대 후반에서 50대의 남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집을 나가거나 자녀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 당황하는 모습을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나처럼 가족을 사랑한 사람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지 않았던가 하며 그들은 억울해한다. 물론 하루에 몇 분 이상 대화를 나눈 적이 손으로 꼽을 정도였다는 건 인정한다. 하지만 산더미처럼 쌓인 일로 허덕거리는 사람이 무슨 재주로 가정을 알뜰살뜰 보살핀단 말인가. 흔히 우리는 사회생활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엄청난 정력을 지속적으로 쏟아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가족 관계는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정신적 노력이 거의 필요하지 않다고 여긴다. 배우자가 계속 뒷바라해 줄 것이고 부모에 대한 아이들의 애정도 식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족이란 원래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주 잘 돌아가는 기업도 조금만 방심했다가는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업가는 없다. 외적, 내적 조건들이 수시로 변하고 있어서 기민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무질서로 나아가려는 흐름은 고정 변수나 다름없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회사는 도산한다. 그렇지만 가정은 다르다고 사람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다. 가정은 무질서가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철옹성이어서 세태가 아무리 달라져도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캐나다 작가 로버트스 데이비스는 54년 동안 이어져 온 자신의 결혼 생활이 만족스러웠던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내 결혼 생활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섹스피어였다. 숱한 인연과 농담과 맞장구를 통해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었지만 섹스피어는 바닥에 보이지 않는 운물이었다. 부부 금실이 우리처럼 좋기도 어려운데 그 점에서 나는 행운아였다고 볼 수 있다. 내 결혼 생활은 흥미진진한 모험이었고 그 모험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쉴 새 없이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결혼 생활에서 섹스보다 더 중요한 게 대화라고 확신한다. 한 데이비스 부부의 경우 공동의 몰입 경험이 가능했던 것은 두 사람 모두 문학을 사랑했고 문학에 대한 이해가 깊었기 때문이다. 꼭 섹스피어일 필요는 없으며 그 자리에 뭐 얼마든지 다른 것을 집어넣을 수 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체험이라고 흔히들 말하지만 그런 값진 체험은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정성이다. 모성과 몰입 경험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 마리아 앨리스가 마거릿 칼라이 덩컨은 어머니가 육아에 정성을 쏟음으로써 얻는 즐거움을 많은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한 어머니는 자기가 몰입에 이르는 순간을 이렇게 묘사한다. 딸아이와 함께 공부할 때, 그 아이가 뭔가 새로운 걸 발견했을 때, 딸아이가 혼자 힘으로 새로운 쿠키 조리법을 알아냈을 때, 자기가 그린 그림이라며 나에게 자랑스럽게 내밀 때, 책을 무척 좋아하는 우리 애하고 책을 같이 읽을 때, 그 애가 나한테 읽어주고 나도 그 애한테 읽어줄 때, 그 순간만큼은 세상 만사를 잊어버리고 내가 하는 일에 푹 빠져든다. 부모로서 그런 단순한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는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아이가 어디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일에 빠져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런 일을 아이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같이 있는 시간이 정말로 즐겁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목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모두가 공통의 목표에 정성을 쏟을 줄 알아야 한다. 고대 중국처럼 위계 질서가 갖추어진 정통 사회에서는 인사는 어떻게 하고 대화는 어떻게 나눠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간행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사람들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데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의사소통을 나눌 수 있었다. 미국인들은 유동성이 강한 어,
민주적 사회에 걸맞게 스스럼 없이 대화하는 형식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아프리카 부족 사회에도 원칙이 있는 것처럼 허물없이 나누는 대화에서도 따라야 할 원칙이 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무언가를 얻으려면 지식이든 감정이든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쌍방이 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그러자면 내키지 않더라도 자연히 정신적 에너지를 투입해야 한다. 대화에 정말로 몰입하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드높은 존재가 된다. 대화를 유익하게 나누는 비결은 따로 없다. 먼저 상대방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지금 이 순간 상대방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는가? 무엇에 빠져 있는가? 무엇을 성취했고 무엇을 앞으로 성취하려고 하는가? 이런 점들을 따져보고 따라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동원하여 상대방이 던지는 화제에 호응해야 한다. 대화의 주도권을 쥐겠다고 나서서는 안 되며 같이 움직여야 한다. 좋은 대화는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재즈 연주와도 같다. 처음에는 원래 악보대로 연주하지만 점차 임의로 변주하면서 기가 막힌 새 작품이 탄생하는 것이다. 아, 참 벌써 이 몰입의 즐거움도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드문드문 이렇게 이 책을 읽고 있는데 그래도 다 내용이 통해요. 이게 이 책의 매력이에요. 여러분이 이 책을 만약 읽게 되신다면 아무 부분 아무 단원을 펼치시면 의미가 통해서 너무 좋아요. 물론 처음부터 착 읽는 거 좋죠. 저도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읽고 있는데 드문드문 인제 읽어야 되니까 이걸 다 읽기에는 좀 책이 좀 재미없거든요, 재미없기는. 응? 내용은 좋은데 재미는 없어요. 음. 저는 뭐 꼭 "너는 그럼 책을 꼭 재미로만 읽냐?" 뭐 그런 사람도 있겠는데 물론 꼭 책을 재미로 읽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재미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읽을 때 좀 재미있게 읽으려고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 어 조금만 더 읽으면 이 책 다 끝낼 것 같습니다. 그래요. 대화라는 것이요. 일방적으로 말하는 사람 얘기 들으면 정말 짜증나요. 네. 중간에서 말 자르는 사람. 음. 저도 반성합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으니깐요. 음.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제가 또 읽으면서 많이 느끼고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많이 느끼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